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조직 내부로 피가 흘러들어가는 응급 상황입니다. 뇌경색과 달리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특징이며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점진적으로 심해진다면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약해지고 결국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혈관 건강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축적,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고혈압도 결국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 조직이 압박받아 의식 잃음, 반신마비, 언어 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 처치를 받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혈압 관리와 함께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만이 뇌출혈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0대 김영자 씨가 겪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mmHg를 넘나들었고 의사는 즉시 혈압약 복용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금세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혈압 수치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날은 140대로 떨어졌다가 또 어떤 날은 17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약을 먹는데도 왜 이럴까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 뒤가 뻣뻣하고 어지럼증이 느껴져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아가니 의사는 약의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건강 관련 강의에서 식습관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식단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자주 먹었고 반찬도 짭조름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채소는 상대적으로 적게 먹었고 과일도 단맛 나는 것만 골라 먹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짠 음식 대신 비트를 갈아서 만든 주스를 아침마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도록 했고 시금치 나물을 자주 해 먹었습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마다 충분히 넣었고 블루베리는 간식 대신 섭취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의 어지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혈압을 재어보니 평소보다 10-15mmHg 정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목 뒤 뻣뻣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약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경험 사례일 뿐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혈압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식습관 변화를 시도할 때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 건강 음식 5가지. 혈관 건강을 위한 식품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5가지 음식은 각각 고유한 성분과 메커니즘을 통해 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비트 자연의 혈관 확장제.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한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체내에서 질산염은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영국 킴메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섭취한 후 2-3시간 내에 혈압이 평균 4-5mmH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의 붉은 색소인 베타레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생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삶아서 피클로 만들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 함량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고등어 염증을 잡는 오메가3의 보고. 고등어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할 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2-3회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3. 시금치 항산화 영양의 집약체. 시금치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K, 엽산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루테인은 혈관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동맥 경화 진행을 늦춥니다. 하버드 대학교 20년간 추적 조사 결과 시금치를 포함한 녹색 잎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시금치의 질산염은 비트와 마찬가지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으며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데치거나 볶을 때보다 생으로 섭취할 때 비타민C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마늘 천연 혈압 조절제. 마늘의 주요 활성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4mmHg, 이완기 혈압이 7.3mmHg 감소했습니다. 마늘은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생마늘을 다져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조리하면 알리신 생성이 극대화됩니다. 하루 2-3쪽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입니다. 5. 블루베리 혈관 탄력의 수호자.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관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여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하루 한 컵 정도 섭취하거나 냉동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식품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이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며,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식품 섭취 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하루 식단 예시: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DASH 식단 다이어테리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은 미국립 심폐혈액 연구소가 개발한 고혈압 예방 식단으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된 연구에서 일반 식단 대비 혈압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DASH 식단의 과학적 근거: DASH 식단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동시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DASH 식단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약 11% 정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식단 구성 원칙: 미국 심장협회는 혈관 건강을 위해 콩을 하루 60지육 큰 숟갈 이상, 녹황색 채소는 하루 150지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DASH 식단은 과일, 야채,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저지방 유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아침 식단 오전 7-8시 주식 현미밥 또는 귀리죽 한 공기. 현미는 백미 대비 식이섬유가 3배 풍부하여 혈당 급상승을 막고 혈관 건강에 도움.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효과적. 단백질 두부 계란찜 또는 시금치 달걀전. 두부 100지 단백질 약 8지 제공. 달걀 1-2개 완전 단백질 공급. 시금치 50지 칼륨 350mg. 엽산 풍부. 채소 비트 당근 주스 200ml. 비트 100지 당근 50지 조합. 질산염과 베타카로틴 동시 공급. 과일 블루베리 100지 또는 사과 1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 사과의 팩틴은 콜레스테롤 배출 촉진. 점심 식단 오후 12-1시 주식 현미밥 한 공기 또는 통밀빵 2쪽.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혈당 지수 낮춤. 단백질 고등어 구이 100지 또는 연어 구이 100지. EPA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주 2-3회 섭취 권장. 채소, 브로콜리 나물 100지 비타민C, 설포라판 풍부. 비트 피클 50지 질산염 공급. 양배추 샐러드 100지 식이섬유, 비타민 K. 국물 미역국 또는 콩나물국. 나트륨 함량 조절하여 조리 1일 나트륨 권장량 2300mg 이하. 저녁 식단 오후 6-7시 주식 현미밥 0.8공기. 저녁은 양주림. 단백질 두부 마늘 볶음 150지. 두부 100지 마늘 2-3쪽. 마늘의 알리신 성분으로 혈압 조절 효과. 채소, 시금치 나물 100지 칼륨, 마그네슘 풍부. 당근 볶음 80지 베타카로틴 공급. 오이 무침 100지 수분, 칼륨 보충. 국물 된장국 저염 된장 사용. 콩에 든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은 혈액 흐름을 개선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간식 및 수분 섭취. 오전 간식 10시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15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탄력성 유지.
오후 간식 3시 저지방 요구르트 150ml, 베리류 50지,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산화 성분 동시 공급, 수분 하루 8잔 약 2일 충분한 수분 섭취, 녹차 2-3잔 카테킨의 항산화 효과, 조리법 주의사항, 염분 조절 소금 사용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마늘, 양파, 허브로 맛을 보완, 조리법 튀김보다는 찜, 구이, 볶음 위주로 조리, 기름 사용 올리브오일, 들기름 등 불포화 지방산 위주 사용, 개인별 조정사항. 이 식단은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조정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 탄수화물 섭취량 조절, 신장질환 환자 칼륨, 인 제한 필요, 항응고제 복용자 비타민 K 함유 식품주의, 개인별 칼로리 요구량에 따른 분량 조절, 식단 실천 시 주의점. 최근 연구에서는 DASH 식단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평균 11mg/dl 감소시키는 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식단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중요하며 기존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의 과학적 효과. 국제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의 75% 이상은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혈압약 미복용군은 수축기 혈압이 19.4mmHg, 혈압약 복용군은 18.4mmHg의 강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거의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나트륨 조절의 실질적 효과. 식습관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트륨 섭취 조절입니다. 하루 소금을 10지 정도 섭취하는 고혈압 환자가 소금 섭취를 5지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46mmHg 감소합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약 10지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어 권장량인 6지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의 심혈관 보호 효과. 질병관리청에서는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강도가 약한 정도부터 시작하여 중간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모니터링의 중요성. 평소 혈압을 자주 재보는 습관이 스스로 혈관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재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나 동맥 경화 검사 등을 통해 혈관 기능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혈관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 요소가 아닌 종합적 접근입니다. 적당량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식습관 개선의 구체적인 성과도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 대상 자가관리 프로그램 연구에서 저염분 섭취 정도와 고칼슘, 칼륨 섭취 정도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아졌습니다. 실천을 위한 단계적 접근.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이 중요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생활습관을 교정한 뒤 16주 안에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혈압이 낮아졌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진 상담의 필수성. 모든 생활습관 개선은 개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식습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질환, 신부전, 간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칼륨이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어 전문의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희망적 전망. 혈관 건강은 나이와 관계없이 개선이 가능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뇌출혈과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지속성입니다. 혈관 건강 관리는 개인의 노력과 의료진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식습관 개선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